그래서 위파사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라고 하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번뇌를 제거해 가면서 어떤 마음의 완성과 지혜의 완성,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의 청정함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번뇌가 생겨나는 것은 오온을 바탕으로 생겨나는데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저희의 몸과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번뇌가 마음의 오염원, 정신적인 오염원이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인 번뇌가 이 오온을 바탕으로 물질을 바탕으로 생겨나든 느낌을 바탕으로 생겨나든 마음을 바탕으로 생겨나든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번뇌가 발생하는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오온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을 이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스님 어떻게 아는 것만으로 번뇌가 제거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빛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알지 못하는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아서 어둠을 제거하는데 저희가 칼로 그것을 잘라내거나 망치로 부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어둠은 제거되고 어둠으로 인해 생긴 모든 왜곡들도 제거되는 것처럼 저희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알므로써 알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번뇌가 제거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하는 어떤 성품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무엇이 되냐면 저희가 점점 알아나가야 할 것이 나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 중에서 저희가 이 전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전부를 알기가 좀 어렵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육문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마음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대상들과 만나고 사라지고 하는 일이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 초보자가 이것들을 따라잡아서 하나씩 알아차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렇다 보니까 위파사나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경전에서 야타빠까땅 분명한 대로 분명한 순서대로 위파사나 빈 니웨소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위파사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서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이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분명한 순서대로 그것들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가 분명한지 지금은 아직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굉장히 흐릿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매하고 흐릿한 상태에서 인지되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분명한 것들을 기다리고 찾다 보면 알아차림이 쉽게 이것들이 힘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해서 늘상 관찰하는 주 대상이라는 걸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물질과 정신 중에서는 어떤 게 주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물질과 정신 중에 어떤 게 주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네, 분명한 순서대로라고 했죠. 뭐가 될까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훨씬 분명해요. 정신이 훨씬 섬세합니다. 속도로도 물질이 정신이 17개 생기고 사라지는 동안 물질은 하나가 생기고 사라져요. 훨씬 분명하고 훨씬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한 대상 위에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상을 제가 만지면 만지는 느낌이 어느 누가 만지셔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느껴보세요 하면 좀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들만 그 감각을 잘 느끼실 수 있어요. 그쵸? 이 책상을 만지는 감각하고 공기를 만지는 감각은 그 분명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대상 위에 분명한 암도 생긴다는 거죠. 물론 수행이 점점 좋아지시다 보면 아주 섬세한 어떤 물질과 정신을 계속 따라잡아 왔기 때문에 마음이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 그 힘이 없을 때 섬세한 대상을 알아차리려 하다 보면 마음은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주 대상이 되는데 물질 중에서도 불교에서 물질을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근간이 되는 모든 물질의 바탕이 되는 것이 4가지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마하붓다, 마하대, 붓다, 요소, 대물질, 대존재라고 이렇게 불러요.
4가지 대요소들, 그래서 4대 요소. 나머지 24가지의 물질은 이 4가지 물질을 의지해서 생겨서 저희가 의존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가 다른 물질들의 바탕이 되는 의지가 되어줘요. 이게 4가지인데 뭐냐면 지, 수, 화, 풍 4가지입니다. 지, 흙의 요소, 땅의 요소, 수, 물의 요소, 화, 열의 요소, 풍, 바람의 요소. 이 4가지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흙하고 물을 어떻게 찾지?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걸 저희가 뭘로 경험합니까? 라고 하면 이것들이 가진 성품으로 경험합니다. 흙의 요소라고 하면 어떤 성품들이 있을까요? 딱딱하고 부드럽고 떠받치고 이런 종류의 어떤 저희가 몸속에 마음만 기울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성질들이에요. 물의 요소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축축하고 끈적이고 무겁고 뭉치고 굳고 흐르고. 밀가루에다 물 뿌리시면 뭉치죠. 그쵸? 물방울끼리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끌어당기면서 무겁게 떨어지죠. 그쵸? 이러면서 물의 요소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화, 불의 요소는, 열의 요소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따뜻하고 뜨겁고 차갑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열기구 이런 거 보면 뜨죠. 그래서 열의 요소가 가벼운 성품이 있습니다. 바람의 요소는 어떨까요? 뻣뻣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바람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을 저희가 눈을 감고 관찰을 해보려 하다 보면 몸속에 이런 어떤 특성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현저한 물질들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현저하고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요소를 저희가 주 대상으로 삼는데 저희 몸 안에 바람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흡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귀도 끼시고 트름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경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바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딸꾹질도 하시고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온 몸에 퍼져 있는 것 같은 바람들도 있어요. 근데 온 몸에 퍼져 있는 것 같은 바람의 요소를 느껴보세요 하면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장기를 움직이는 바람도 있어요. 이거 느껴보세요 하면 느끼시기 어렵죠. 그 다음에 저희가 몸을 움직이는 이 바람의 요소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돌아다니고 몸을 움직일 때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분명하기도 하고 저희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쉬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호흡이죠. 그쵸? 장기 속에 퍼져 있고 온몸에 퍼져 있는 바람은 너무 알기 어렵고 뭐 딸꾹질을 하거나 뭐 트림을 하거나 이런 바람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움직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바람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코로 보는 방법이 있고 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마하시 방법에서는 저희가 배로 보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청정도론의 어떤 그 코로 보는 수식관을 이거 삼매의 수행으로 분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건 삼매 수행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배를 보고요. 똑같죠. 여기도 바람, 여기도 바람. 그리고 코로 하는 것이 삼매의 어떤 대상인 만큼 집중이 쉽게 됩니다. 쉽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집중이 쉽게 되다 보니까 고요함이나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빨리 생기는데 위파사나로 면밀하게 점점 많은 물질과 정신들을 봐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점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그 안정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덜 고요하고 더 집중하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배의 부품과 꺼짐을 봅니다. 좋은 느낌이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품과 꺼짐을 계속 보시는데 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알아지는 것, 굉장히 점점 많은 것들이 알아지시는데 그거를 여기뿐만 아니라 코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기도 바람이고 여기도 바람이기 때문에요.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온몸에 퍼져 있는 어떤 바람들, 장기를 움직이는 바람들 이런 것들 점점 더 따라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늘 주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배의 부품과 꺼짐입니다. 이 부품과 꺼짐을 주 대상으로 삼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얼마 걸리지 않아서 딴 생각을 하시거나 조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는 힘이 점점 명확하지 않아지고 흩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쓰냐면 명칭이라는 걸 씁니다.
배가 부풀 때는 그걸 보면서 부품 하고 이름 붙이고 꺼지는 걸 느끼면서 꺼짐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대념 적용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는 간다라고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 있는 동안에는 서 있다라고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부푸는 동안에는 부품 하고 저희가 알아차림하고 꺼지는 동안에는 꺼짐 하고 알아차림을 합니다.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행자분들이 이걸 붙이니까 집중이 더 안 돼요. 번거로워요 얘기를 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중에 그분들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근데 스님, 들뜸 하는데 안 사라지는데 들뜸을 관찰하는데 왜 사라지지를 않는데 들뜸 하면 왜 바로 사라집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명칭을 붙이면서 그거를 포커싱하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구분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힘을 명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을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 제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명칭을 쓰지만 이 명칭을 쓰는 것과 아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당연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칭을 쓰는 것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쓰시는데 명칭을 가볍게 부품 꺼짐 명칭 하시는데 급급하시면 안 되세요. 안 되시고 배가 부푼다라고 하면 부풀기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부품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정말 제대로 느끼려고 하시면서 부품 이걸 정말 느끼면서 명칭이 나오는 것이지 부품 꺼짐 하시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부푸는데 꺼짐하고 계시고 꺼지는데 부품하고 계시는 이제 스스로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느끼면서 명칭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부림 폄 이렇게 하면 이름 붙이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하시 수행의 특징은 명칭이다. 명칭만 제대로 많이 붙이면 된다 하시는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부림, 폄 이렇게 하면 구부리고 펴는 거를 누구나 알아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알 거예요. 자기가 구부리는지 펴는지. 아이들도 알고 알아요. 이거를 저희가 지혜가 생겨나는 수행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구부리는 모든 순간을 주의 깊게 알아야 되고 알면서 그 알고 있는 대상에 구부림하고 이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것이 먼저고 느끼는 것이 먼저고 명칭은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거지 명칭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행에서 졸음도 어렵고 중간중간 생각도 어렵고 어떤 극심한 감정들이 떠올라서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많으셨던 분들은 그런 불편함들이 기가 막히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어떤 거친 것들보다 내부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건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몇 번 안 보면 건성인 마음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칭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도 충분히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실 때 하다 보면 나중에 애써서 하신다는 분들도 명칭만 붙이고 있고 그 대상을 면밀하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명칭을 하는 것은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 이게 뭐라고 명칭 붙여야 되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암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명칭하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관찰이 주가 되면서 명칭이 나오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품과 꺼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느껴보려고 하시면 잘 안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못 느낀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시는 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원래 잘 안 느껴지세요. 저희들이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처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냐고 하면 잘 안 보이세요. 그 부품의 마지막이 명확하게 보이냐고 여쭤보면 실제로 제대로 보려고 하시면 잘 안 보이는 걸 알게 되실 거세요. 수행이 어느 정도 단계가 생겨야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존중하는 수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 때문에 처음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인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알아차림을 주의 깊게 하기 때문에 무수한 구멍을 만나요. 마음이 내 생각만큼 대상에 가서 실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일수록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니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의 부품과 꺼짐을 주 대상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게 잘 안 보이면 빠른지 느린지라도 이거는 마음만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면 하루 종일 수행하셨는데 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빠릅니까? 느립니까? 하면 그것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봐야 돼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얘가 어떤지 조사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한 번 부풀면 이게 빠른지 느린지 아니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꺼지면 이게 애매한지 또렷한지 빠른지 느린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부푸는데 충분히 마음 기울여서 보고 이러면 이런 거칠다 아니면 조금 섬세하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또렷하게 보인다 애매하게 보인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부품과 꺼짐을 지금 보려고 하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즘은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앉은 자세에서 배의 부품과 꺼짐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안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대부분 많이 못 느끼세요. 가만히 마음을 기울이고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억지로 만들어서 느끼시는 거 말고 그냥 마음만 배로 보내보세요.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어떠세요? 안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안 느껴지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가슴이 뭐 이렇게 뭐 벌어졌다 모였다 하는 느낌도 괜찮고요. 목 있는 데가 조였다 풀렸다 하는 느낌도 괜찮고요. 무언가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목 쪽의 단단함이요. 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잘 안 느껴지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라봐도 잘 안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목의 단단함 같은 다른 대상이 있다면 관찰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건 항상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라지고 나면 배 부품과 꺼짐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돌아올 수 없다, 이걸 느낄 수가 없다, 뭐 가슴에서도 못 찾겠다. 가슴에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못 찾겠다 하실 경우에는 배에다 손을 올려놓으셔야 되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껴지시는데 한동안은 이 경우엔 손을 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시다가 계속 집중하면서 그 느낌을 따라가다가 손이 없어도 이제 느껴지겠다 싶을 때 손을 살살 떼시는 거세요. 마음은 배에다 붙여놓는 채로. 이렇게 주대상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시는데 얼마 못 가서 생각을 하거나 뭐 졸거나 어디가 근지럽거나 목이 뭐 단단하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뻐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아까 현저한 대상부터 분명한 대상부터 알아차리려고 한 위파사나의 법칙대로 그 대상을 가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 뒤가 아프다, 딱딱하다 하면 목 뒤에 딱딱함에 마음을 모아서 딱딱함, 딱딱함 기울이시는 거세요. 근데 아직 힘이 없을 때 내가 딱딱함 기울인다고 잘 안 기울어져요. 조금 더 마음을 밀착시켜서 마치 마음으로 닿아서 만져보고 느껴보는 것처럼요. 그 대상을 느껴보려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어린이 불교학교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멀리 보여요? 가까이 보여요? 하면 멀리 보여요 하거든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더 느껴보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딱딱하게 눌러요. 그 누르는 걸 조금 더 느껴보자 하니까 줄로 칭칭 감은 것 같고 쪼여요. 조금 더 느껴보자 라고 하니까 뭐 망치 같은 걸로 때리는 것 같아요. 점점 얘가 자세하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자 이제 그러면 대상이 가까워 멀어 하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아직도 졸려? 졸리지 않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지금은 대상과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고 이게 집중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힘으로 때려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경직만 되고 긴장만 되고 대상이 잘 알아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마치 마음으로 비벼보고 만져보는 것처럼 다시 느껴보고 이걸 반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선정의 요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선정을 5가지 성품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윗닦아라는 성품이고 두 번째가 윗자라라는 성품인데 윗닦아는 마음을 대상 위에 올려주는 것과 같은 성품입니다. 윗자라는 올려준 것, 가서 툭 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거기에 머물듯이 비벼주고 문지르는 것 같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딱딱함을 관찰할 때나 배의 부품과 꺼짐을 관찰하실 때 그냥 마음을 툭 두고 따라가길 정도가 아니라 가서 비비듯이 그걸 좀 더 제대로 느끼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하는 모든 관찰 대상에 가지다 보면 어떤 저희가 책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글씨가 있고 하얀 어떤 표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죠. 종이가 있다라는 것만. 근데 이걸 보고자 하면 마음이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책 속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몸도 어쨌든 기울어지죠. 이러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상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계속 멀리 있고 계속 흐릿하고 계속 잘 안 보이고 맨날 똑같습니다.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느껴보려고 알려고 하시면 어떤 태도가 되냐면 사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죠. 저희가 볼 때 돋보기를 들이대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이 글자 안 보이셔서 돋보기 보실 땐 이렇게 보시지만 돋보기로 저희가 뭐 개미를 관찰한다, 뭘 관찰한다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기울어져서 보죠. 이런 것처럼 그게 부품과 꺼짐이든 아니면 뭐 목의 감각이든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시다, 다리가 아프시다 해서 그 감각이든 마음이 제대로 실려서 그것들을 만지고 문지르는 것처럼 제대로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세해지고 점점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제 그 아이가 통증을 관찰했는데 나중에 모래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화산들이 그 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통증을 점점 자세히 묘사하다 결국에는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게 마음이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부품과 꺼짐도 보셔야 되고 통증이 됐든 아니면 다른 감각이 됐든 가서 보실 때는 마치 온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것처럼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말 그걸 알아보려고 느껴보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러다가 그 대상이 끝나거나 혹은 오래 봐도 별 변화가 없다면 원래의 부품 꺼짐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미줄의 거미처럼 중앙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품과 꺼짐을 면밀히 관찰하다가 졸고 있다 하면 졸음을 관찰하셔야 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걸 관찰하셔야 되고 끝나면 돌아오시고 어디가 아프다 아픈 거 관찰하시고 끝나면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좌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세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앉으실 때는 평좌로 앉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리가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이요. 다리가 겹쳐져서 뼈끼리 부딪히고 눌려서 금방 통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평좌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맑게 앉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허리는 세우시고요. 이 목적은 마음이 좀 모이는 자세이자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때 몸이 수행하시는데 자꾸 움직이고 흔들리면 삼매라고 하는 어떤 사마디가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고요한 몸에 삼매도 쉽게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를 잡고 앉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어디가 가렵다 근지럽다 하면 가렵고 근지러운 거 관찰하시고 돌아오시고 이런 방식으로 마음으로 관찰을 하지 자세를 쉽게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으실 수 있는 자세로 그렇게 앉으시면 되고요. 손은 이렇게 모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반대로 올려놓으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게 나중에 몸에 수행하다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열이 났을 때 손이 축축하게 젖고 무릎에 좀 뜨거운 게 되면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품과 꺼짐을 잘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품과 꺼짐이 좀 경직되고 세지고 이러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부품과 꺼짐을 잘 보겠다고 억지로 부풀리고 억지로 꺼트리고 하지 않으세요. 생기는 그대로를 최대한 따라서 밀착해서 보려고 하시는 거고 그 중간에 졸음이 나타나든 생각이 나타나든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주시하시는 거세요. 나 왜 이렇게 산만하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떨쳐내고 빨리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느끼면서 보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보시는 거세요. 끝나면 부품과 좀 돌아오시고요. 졸음도 마찬가지로 안 졸려고 싸우고 버티시는 게 아니라 졸음의 의식 상태라고 하는 정신 상태를 아시는 거세요. 그러면서 내가 꾸벅하고 존다라고 하면 그 꾸벅할 때까지 마음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 그 의식의 변화를 그대로 알고 계신 거세요. 무엇이 나타나도 만들거나 없애지 않고 전부 다 수용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들여다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만 먼저 앉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생각보다 잘 붙어있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나하나를 새기지 않으면 금방 멍해지고 흐릿해지고 졸려지세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시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르륵 대상을 놓아요. 그래서 주의를 계속 기울여서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마음을 계속 점검하셔야 되세요. 졸음이 있으신 분들도 의식을 한번 보십시오. 무거운지 어두운지 흐릿한지. 졸음인 걸 알고 의식이 이렇게 깨어났을 때 그 의식은 어떤 느낌인지,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 떠실 때도 알아차림하면서 뜨시면 좋으세요. 뜨는 느낌, 어떤 감각들이 생기는지 보시면서 한번 떠보십시오.
자, 어떠셨나요? 여기 맨 앞에 앉은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열심히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졸고 있죠.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라서요. 저희가 심지어 졸고 있지 않아도 나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끄러미 멍하게 보고 있는 순간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계속 조니까 내가 생각보다 대상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니까 그냥 보면 안 되고 진짜 의식이 깨어서 제대로 닿아서 알려고 하고 제대로 닿아서 알려고 하고 이 마음들을 저희가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보이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몰입되면 좀 가까워지는데 멀리 있으면 생각이 들어오기가 쉽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끈지끈 거린다 아니면 딱딱하다 이렇게 조인다 이런 것들을요. 뭐가 눌린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눌리는지 조금 더 느껴보려고 지끈거리는 것도 그 지끈지끈 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을 가서 실어보려고 자꾸 애쓰셔야 되세요. 이러면서 대상이 자꾸 좀 더 자세히 붙으면서 마음이 대상으로 붙어가게 되거든요. 대상과 마음이 완전히 밀착되면 그 틈에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떠나면서 흐려지고 멍해지고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되죠.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수행하실 때 보면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것도 집중이 없으면 안 아픕니다. 집중이 없으면 안 아프고 집중이 힘이 좋아질수록 나타나는데 그 어떤 통증이나 다른 대상이 강하면 마치 그동안의 집중과 마음의 안정이 다 날아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대상의 특성 자체가 강하니까 마음이 감당을 못하니까 요동을 치는데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일반적인 대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집중과 어떤 노력의 힘을 그때 쌓아가고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처럼 없어서 부품과 꺼짐에 몰입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두 가지 다 좋은 수행입니다. 네. 혜연님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밀착이 원래 잘 안 되죠. 그래서 밀착이 되는 순간에 대상이 굉장히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막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 기울이시는 거세요. 그 감각들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알아야 되는데 막 힘주는 게 아니라 그 감각들을 조금 더 느껴보려고 마음 기울이시다 보면 어느새 밀착이 되어 있고 가까이 있으시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이 이상하게 처음엔 분명히 저 멀리 있었는데 왜 눈앞에 와 있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전에 빠리묵항 까뜨와라고 하는데 정면에 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이 배에 있는 거를 정면에 갖다 놓으려고 막 애를 쓰시면 머리가 아프고 힘드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진짜 눈앞에 정면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삼매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대상을 알고 있지만 밀착해서 면밀히 알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근데 끊임없이 훈련하시는데 주의 깊게 한 번이라도 더 닿으면서 더 느껴보려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닿은 상태로 계속 몰입되고 밀착한 상태로 대상을 보실 수 있으시게 되세요. 그래도 부품은 부품이고 꺼짐은 꺼짐이죠. 근데 아까 옆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원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쵸?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상승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랑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이 맞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은 사실 부품이 별개이고 꺼짐이 별개예요. 원인이 다른 것처럼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물질 현상들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세요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품을 보고 있는데 언제 부품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게 부품을 보고 있고, 저희 인지가 얼마나 둔탁하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나요. 언제 봤는지를 몰라요. 보고 있다가 꺼짐을 봐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어느새 꺼짐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생각해보면 부품 꺼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를 않아요. 근데 하시다가 수행자분들이 이게 시작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부품을 보고 있는데 끝까지 봐야지 하는데 꺼짐이 머리를 확 디밀고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것들이 점점 변화해가고 변화해가는 거라서, 보는 거는 부품과 꺼짐인데 수행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복식 호흡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다 들어있고 이 안에서 열반도 볼 수 있고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걸 보는데 보는 알미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던 것들이 그 시작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끝나는 점이 보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무수한 어떤 그 안에 생멸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아 보이는데 저희의 지혜가 달라지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 집중의 힘, 지혜의 힘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순환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떨 때는 위아래로, 어떨 때는 양옆으로, 어떨 때는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주의 기울여서 보시면 부품과 꺼짐의 한계도 똑같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점점 알게 되시는 거죠. 부품과 꺼짐에 대해서, 그걸 아는 마음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저희가 마음을 내 안에 기울이니까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쿵쾅거리는 거, 다리 저린 거, 졸리고 생각하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알아보려고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쿵쾅거린다면 쿵쾅거림 하면서, 그게 지금은 그냥 쿵쾅거린다는 인지만 있는 정도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쿵쾅거리는지 마음을 기울여 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쿵쾅거림, 쿵쾅거림 하면서 쿵쾅거리는 것이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 그럼 어떤 분들은 쿵쾅거림하는 팽창수축이 있어요 하시기도 하고요. 점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게 되세요. 서서히. 그리고 다리가 저린다 할 때도 저림, 저림 하는데 애들한테 관찰시키면 저리는 걸 관찰하다 보니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혹은 거기서 뭐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안에 뭐 반짝거리는 작은 통증들이 있어요. 아니면 모래알갱이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림하고 어떻게 저린지, 저린 느낌을 다시 느껴보려고 이렇게 주의하시는 거세요. 졸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소에 또렷한 의식과 다른 의식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졸음의 의식 상태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졸림 하는데도 보통 졸음 관찰해 보세요 하시면 스님 관찰해도 안 사라집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라지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졸음을 분명히 보셨어야 되세요. 그래서 졸음, 졸림 하면 먼저 마음이 졸린지 몸이 졸린지 보셔야 되세요. 졸린 게 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졸리다가 아니라 졸린 게 무엇인지, 아까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어디서 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마음을 기울이는 것처럼 졸음도 졸음 하면서 보시는 거죠. 보셨을 때 마음이 졸린 상태로 늘어져 있으면 늘어짐 아시는 거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자꾸 힘이 없어져요. 마음이 느려져요. 마음이 멈춰요.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고 어두워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작아지고 얇아져요. 마음이 무겁게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졸음의 마음을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상태지. 그래서 어떤 졸음은 보시면 굉장히 무겁게 짓눌리는 졸음도 있는데 굉장히 환하고 밝게 퍼져 있는 졸음도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졸음도 있고 굉장히 무겁고 막 뻣뻣하고 괴롭고 이런 졸음도 있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졸음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바탕이 원인이 되는 수많은 다른 정신현상이 있어요. 수많은 조건이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 다른 졸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졸릴 때도 자고 일어나서도 되게 괴롭게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되게 포근하게 잘 자고 일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데 한 번도 관심 기울여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졸음을 이제부터 알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잠깐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졸린 거 잘 안 보이고 몸이 졸린 것들이 분명하대. 몸에 졸릴 때 어떤 감각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어디가? 그럼 어떤 아이는 머리가요. 어떤 아이는 이마가요. 어떤 아이는 눈이요. 어떤 아이는 가슴이요. 어떤 아이는 목이요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데 하면 머리가 묵직해요. 조금 더 느껴봐 하면 조여요. 조금 더 가만히 느껴봐 하니까 약간 열감이 있어요. 열감을 그럼 가만히 느껴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조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느껴봐 하니까 열감이 점점 뜨거워져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뜨거움 이제 졸린다는 것보다 뜨거움이라고 더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움 하면 이 뜨거움이 훅 퍼졌다가 다시 모이고 훅 퍼졌다 모이는데 한 번 퍼졌다가 다시 모일 때마다 점점 그 어떤 뜨거움이 옅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희박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직도 졸려?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눈이 졸리대요. 근데 뭐가 느껴져라니까 까끌까끌하고 막 뻑뻑하고 그렇대요. 까끌까끌하고 뻑뻑한 걸 가만히 느껴보자니까 작은 날카로운 뜨거운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작은 뜨거운 알갱이들이 있어요. 날카롭게 그것들이 막 쑤셔대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겼다가 사라질 때 생겨서 점점 그 뜨거움이 강해지다가 극에 달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움으로 변했다가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심지어 바닥에 사라져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운을 남기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데 그 자리에 아래에 여운이 남는 것처럼 열감이 있고 그 열감에서 새로운 알갱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 졸음이라는 거 하나를 관찰하는데 수많은 어떤 정신현상들, 수많은 물질 현상들을 저희가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단계 알아나가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알아나가시냐면 궁금해 하셔야 되세요. 근데 안 궁금하시거든요. 졸림하면 졸림 하고 있지 안 궁금하세요. 들음 할 때 들림하지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의 요인 중에 지혜가 들어가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7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요인 중에 지혜가 들어가는데 깨달음의 요인에 들어가는 지혜를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담마 위자야 법의 조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수행할 때 보면 마치 마음이 조사하는 것처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이 그냥 뻑뻑하네 하는 게 아니라 뻑뻑한 그 감각을 마치 조사하는 것처럼 주의 깊게 그것들을 아니까 더 자세히 보이고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알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엄청 아픈데 할만해요. 엄청 아픈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점점 많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찌들어 있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반듯하게 서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만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졸려서 자고 싶다, 졸려서 깨고 싶다 이게 아니라 졸음이라는 현상 자체를 아는 마음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기울여서 하나하나의 대상들이 나에게 봐달라고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거 내가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지켜보겠다 생각하고 눈에 막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또 느껴보고 하시는 거세요. 주의 깊게 열심히 관찰하세요 하면 힘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물속에 어떤 손을 넣어서 물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하는데 저희가 물속에 손을 넣어서 힘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물속에 손을 넣고 힘을 딱 주고 막 느껴야 돼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음을 그 대상에 넣는 것처럼 마음을 그 대상에 가서 얻는 것처럼 하고는 물속에 들어간 손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다시 느껴보고 또 느껴보고 어느새 가까워져 있고 어느새 자세해져 있고 어느새 면밀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옆에 거사님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코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긴장이나 경직이나 이것들이 많으면 그게 되게 강하면서 숨을 내가 시원하게 제대로 못 쉬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이들 그런 것들은 좀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도드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실 때 목에 딱딱함이 됐든 여기에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됐든 그거를 관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관찰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흥미롭고 이게 잘 보인다라고 하면 오래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잘 보이지 않고 아니면 이걸 보는 것들이 좀 지루하다라든가 별 변화가 없다라든가 하면 배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를 보실 때에는 온 세상에 배만 있는 것처럼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도록 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졸음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대상도 들어올 틈이 없도록 면밀하게 따라가려고 애쓰셔야 되세요. 근데 그 와중에 안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걸 따라가서 관찰하시면 되세요. 네. 네. 성함이 네. 잘 보셨어요. 그래서 배가 배만 부풀고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게 온몸에서 부풀고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뭐 등 쪽에서 어떨 때는 배 한쪽에서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볼 때마다 조금씩 그게 보이는 영역도 다르고 조금씩 달라져요. 잘 보셨고 그래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지간하게 작은 것들은 그냥 보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저희가 안 보면 다 반응해야 되고 계속 가려고 하지만 보면 그것들이 사라지는데 조금 더 집중의 힘이 좋아지면 좀 더 센 것들이 왔을 때는 조금 오래 보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러시고 생각이나 이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돌아가야지 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있는 걸 이미 그거를 하고 계시다면 내가 생각을 인지하는 순간 생각이 사라져버렸다면 더 이상 뭘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럼 바로 배로 오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았다면 생각함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시면 되시고요. 네, 잘 보셨어요. 그때 보시면 긴장이 좀 풀리셨죠? 일정해지니까 따라가기 좋은데 이런 마음이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갔을 때 생기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하시고 이걸 해서 내가 봐야지 확 힘을 주는 것보다 진짜 가만히 느끼는데 조금 더 느끼고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경직이 많거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신경이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나타나는 현상에 겁먹지 마시고 관찰하시면 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각자의 몸과 마음이 달라서 나타나는 거라서요. 그대로 관찰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고 이게 편안해지면 마음이 놀아요. 그래서 그냥 궤적을 따라가지 그걸 면밀하게 보려고 안 해요. 요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꾸벅하셨을 때 졸았구나 아시잖아요. 방금까지 암흑 상태였는데 의식이 한번 깨어났어요. 그쵸? 근데 한번 조시면 계속 조시거든요. 깨어났는데 아주 또렷하지 않아요. 그쵸? 그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상을 충분히 관찰할 만하다. 마음이 제대로 깬 것 같다 하면 대상을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셔야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마음이 점점 흐려지면 흐려지는 거. 뭐가 같이 장막이 깔리는 것 같으면 깔리는 거, 마음이 중얼중얼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거, 이것들을 최대한 따라잡으시는 건데 한 번에 못 따라잡으세요. 근데 조금은 따라가요. 하다가 또 어느새 졸거든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그때부터 알려고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의 졸음이 아니시라 완전히 상모 돌리기를 하면서 막 머리를 바닥에 이렇게 막 쿵쿵 박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관찰을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깨어서 자기도 모르게 쾅 부딪히니까 놀래서 깨잖아요. 깨는데 진짜 3초도 안 돼서 다시 부딪히고 계시거든요. 근데 깨어난 순간에 지금 거기에서 알고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고 정말 계속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데 용 쓰고 그걸 안 졸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있으려고 해보라고 한번 하니까 이제 자꾸 관찰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점점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죠. 부품과 꺼짐을 보는데 부품과 꺼짐을 보다가 마음이 좀 밀착돼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오는데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장막이 씌워지는 것 같고 이러면서 뭐가 흐릿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들이 떠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약간 지금 졸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생각 뒤에 같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 생각을 쥐고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졸음이 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점점 따라잡게 되신 거죠. 따라잡게 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빨려 들어갈 때 마음이 저절로 깨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졸린 상태를 보고 있긴 하는데 졸게 아까는 푹 떨어져 버렸다면 푹 떨어지지를 않고 마음이 그걸 알고 있다 깨어나면서 갑자기 확 환해지거나 몸에 어떤 전기가 확 흐르는 것처럼 몸이 확 따뜻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걸 점점 따라가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푹 떨어져서 조는 게 없어지고 나중에 조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영역인데 그걸 계속 따라가고 그 자리를 알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 세일리님들 예를 들었던 것처럼 소리를 듣고 하는데 아무리 소리를 생김과 동시에 따라잡아서 알아야지 소리가 너무 화가 나니까 땡 할 때 가서 바로 알아차리면서 화를 안 내야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부터 화난 자리부터 관찰하세요. 화난 것부터 관찰하고 그게 가라앉으면 부딪히는 걸 계속 닿아서 알고 하는데 처음에 핀트가 안 맞아요. 소리를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건데 이게 관찰이 붙어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들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리가 와서 부딪히는 순간 마음이 알아차림이 가서 알고 이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근데 그분은 그걸 하루 만에 하셨죠. 하루 만에 하시고 그러더니 소리를 들어도 분노가 안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시끄러운 소리가 관찰하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고 섬세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요. 이것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마음이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해도 졸음이 안 보여요 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졸음을 잘 보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 마음이 후루룩 떨어져 버리지 않고 계속 알 수 있게 이제 해주는데 이 아이의 수행이 깊어지면 정말 졸음이 굉장히 강력한 시기가 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힘을 주고 버티려고 하는 거죠. 졸음을 아는 게 아니라 안 빠지려고 버티고. 근데 네가 지금 1시간을 앉아있는데 내가 보면 고개가 까딱까딱 하는 게 100번도 더 하고 있어. 100번을 그거를 까딱까딱 했는데 그때 깨어날 때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어떻게 그냥 버티고 안 졸려고 너는 그 100번을 애를 쓰고 있었고 그 100번을 안 졸려고 버티는 대신에 마음이 어떻게 되다가 졸음으로 빨려들지? 어떨 땐 밑으로 훅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훅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할 때도 안 빨려가려고 용을 쓴 대신에 빨려가는 그 느낌을 따라가면서 관찰해보는 거를 해보라고 이제 하니까 얘가 그렇게 졸다가 이제 자기도 속상하니까 막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저 이제 됐어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넌 아직은 아니야. 몇 번 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면 또 졸릴 거야 하는데 몇 번 경험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내가 진짜 알 수 있는 아임이 우세해지게 되면 그럼 그때는 그 졸음의 영역에서 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알려고 졸면 안 돼가 아니라요. 알고 있으려고 확 깨어난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푹 떨어질 때 알았다면 적어도 고개를 들어 올릴 때는 제대로 관찰해서 알면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푹 떨어지고 그냥 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졸음을 털어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푹 떨어지셨으면 적어도 들어 올릴 때는 알면서 그리고 마음이 벌써 들어 올리는 거를 아는데 벌써 어지러워지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흐려져요. 그죠? 그 흐려지면서 그게 어지러워지고 어떻게 되다가 졸음까지 빠지는지 안 졸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따라잡으려고 애써보세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불편하신 어떤 감각이 어느 쪽에서 강하세요? 네. 그래서 부품 꺼짐 보실 때 이쪽에 마음이 가세요? 그래서 보시다가 답답하고 불편함이 강하면 부품 꺼짐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것처럼 주변 모두 없고 거기에만 모든 마음이 가서 보셔야 되세요. 근데 보시는데 이 불편함이 자꾸 느껴지면 그때는 이거 내려놓고 그 불편한 감각이 어떻게 어디서 불편한지를 잘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이건 복식 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작든 크든 원활하든 원활하지 않든 이걸 통해서 점점 자세히 물질과 정신을 알아가는 거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그 신경이 쓰이시면 그 감각을 관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감각에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든데 마음이야 몸이야 하면 가만히 보더니 마음이요 해요. 그래서 그럼 힘든 마음을 한번 가만히 느끼면서 힘듦 해볼까 하니까 힘든 마음이 이제 잘 안 느껴져요. 그럼 뭐가 느껴져? 그러면 답답해요. 어디서? 가슴에서요. 어떤 답답함인지 느껴볼까 하니까 좀 짓눌리는 것 같아요. 짓눌린 걸 가만히 느껴볼까 하니까 안에 조금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 같아요. 하다가 관찰해서 변하다가 사라졌어요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지 하고 다시 느껴보면서 관찰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거나 오래 봐도 별 변화가 없다 하시면 배에 돌아와서 집중하시면 되세요. 더 질문하실 거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 10분 정도 휴식하고 2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